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그리고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조합 기록들로는요, 이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따라서 제가 데뷔한 시즌이었죠. 23년도 때 이제 주력 14연승, 일본 야구 12연승, 주간 11연승까지 이 두 자릿수 연승 총 3번 기록해 줬고, 작년에 총 4번 기록해 주게 되면서 방송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 이 연승 기록이 총 7번 기록해주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단 두 조합으로만 만든 구간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기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번, 4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5번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올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대기록들 만들어가면서 다소 조금 건설적으로 배팅해 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숲TV 형님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제가 쪽지로 데이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적중 내역들 좀 가볍게만 살펴보자고 한다면 오늘 형들 주간이 우리가 또 6연승에 도전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중강승부이자 승부 금액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올킬 구간에 들어와 있기도 하죠. 주간 보시면 이렇게 지난주 주말부터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뭐 주력 몰빵 때도 올킬 냈고 어제 금액업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강승부 구간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NBA가 올 역배 데이였죠. 5경기 중에 4경기 역배 나왔고 한 경기도 역배가 나올 뻔했던 올 역배 데이에서 역시나 나홀로 또 올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올킬 구간까지 또 진행 중인 만큼 계속해서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강승부 주간 경기 첫 번째 경기 브라이튼 첼시부터 들어갈게요. 자, 역순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과 첼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여러분들. 카톡 형님들도 제가 빠르게 또 발송 처리하면서 프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랑 브라이튼, 그리고 브라이튼과 첼시 구간입니다. 이제 브라이튼이 홈 경기인데 직전 경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7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 브라이튼 경기 최근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예견되어 있는 참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비 라인에 워낙 결정자들도 많았고 또 보시면은 수비가 붕괴되는 그런 경기들도 최근에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터져도 터질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팀이었는데 결국 직전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7대0으로 박살이 또 나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브라이튼이 예전처럼 홈 경기가 그렇게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최근 5경기 동안 브라이튼은 홈 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브라이튼한 팀이 그래도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홈 경기에서 수비적인 안정감과 공격값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번 시즌부터는 또 유독 또 너무나도 이제 미토마 쪽 또는 측면 쪽으로 조금 치중되어 있는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은 좀 단조롭다라고 우리가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공격 구간을 갖고 있기도 하죠. 결국에는 브라이튼한 팀이 그 중하위권이라는 어떤 그런 전력들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런 강팀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늘 첼시 입장에서는 꽤나 좀 다득점 그리고 공격적인 형태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FA컵도 탈락을 했겠다 여러분들. 이제 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또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그에만 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또 현재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첼시 입장에서 오늘 경기 조금은 총력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첼시가 최근에 원정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 이제 마지막 승리가
이제 작년 12월 토트넘전에서 심지어 그때 토트넘전도 좀 어거지로 4대3으로 이겼던 경기였죠. 그래서 이 첼시의 원정에 대한 부재는 이번 시즌 EPL 팀 중에서 좀 가장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브라이튼은 원정 경기에서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최근 브라이튼 원정 5경기 중에서 2승 2무 그리고 1패를 또 겪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가 많이 붕괴되어 있는 현재 브라이튼이라고 한다면 첼시의 현재 그 2선 라인들과 그리고 지금 첼시도 보면 그렇게 막 이제 결장 라인들도 공격수들 중에서 거의 없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첼시가 충분히 또 이제 좋은 공격적인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역시나 걱정되는 거는 첼시의 원정 경기력 그리고 첼시가 원정 경기에서 조금 실점률이 좀 있다라는 거 요게 조금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요 경기 일단 뭐 3.5점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첼시 승리와 함께 오바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떨어진 배당이 첼시나 브라이트나 떨어진 배당이 이게 무배당이거든요. 무승부 잘 나오는 배당이거든. 그러니까 2대2막 무승부 약간 요런 느낌의 무승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일단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고 또는 나는 그래도 배당 노리면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첼시 정도 괜찮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한 2프랜승 정도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보니까 2프랜승이 1.15 배당이니까 너무 똥배더라고. 그래서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이 경기 배팅 라인은 첫 번째 오바 그 다음에는 첼시 일반승 또는 요거는 무승부 이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QPR과 더비 카운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형들 이제 2부 리그입니다. 2부 리그 EFL 2부 리그인데 자 일단 QPR이나 더비 카운티나 스텔라 형님 150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스텔라 형님 데이터 발송해 드리고 갈게요. 형은 또 이제 월말 패키지도 500개로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현재 어느 정도 좀 티어 높은 분석 방송 중에서는 좀 가장 저렴한 단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또 500개도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50개 하신 분들은 350개도 추가 원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어제 헤이스텔러는 50개도 추가 후원 고맙습니다. 또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제가 또 200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네, 확인되셨습니다. 바로 등록해드렸습니다. 자, QPR과 더비 카운티입니다. 둘 다 EPL에서 개 버러지 팀입니다. 뭐가 버러지냐? 결정력이 둘 다 그냥 정말 답이 없는 수준이다. Q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정 최약체입니다. 원정만 갔다 하면 그냥 매가리 없이 무너지는 경기들이 태반이고요. 반대로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그냥 무너진 경기들 태반입니다. 최근에 더비 카운티 원정팀 더비 카운티가요. 10경기 중에 2무 8패인데 얘는 진짜 시즌 초반에 조직력 가지고 그 쌓아놨던 승점 아니면 제가 볼 때 지금 얘들 강등권입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뭐 강등권이랑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더비 카운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뜩이나 결정력이 안 좋은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 공격 자원들 브라운과 테일러가 모두 빠져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수비 라인에 넬슨도 빠져있기 때문에 다만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QPR이 수비적인 안정감은 최근에 잡아나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원정 경기 때는 정말 극도로 심각할 정도의 공격 부진을 겪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더비 카운트의 조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도 보시면 이제 2경기 동안 겨우 2무를 냈습니다. 8연패에서 이제 2무를 장착을 했는데 그 2무가 최근에 했던 그 옥스퍼드와의 경기 빵대빵 제가 그 생무 받고 언더 봤던 경기 이제 그 경기가 터졌었고 그 전에 이제 노리치 상대로 홈 경기에서 좀 극적으로 뭔가 무승부를 거둬냈던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더비 카운티는 라인을 내려놓고 역습 전술을 해야 되는 팀인데 사실 QPR이 홈 경기가 좀 더 괜찮긴 하거든요. 원정 경기보다 QPR이 이제 홈에서 좀 성과를 내는 그런 팀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2승 3패. 근데 이게 QPR 치고는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제 다만 QPR도 본인들이 이제 라인을 내려놓고 어떻게 본다면 이선의 그 속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풀어나갔던 팀인데 템백을 쓰는 팀을 만난다? 귀합니다. QPR 입장에서도 템백을 쓰는 팀을 상대해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QPR 입장에서도 지금 양미혁 선수까지 데려간 이유가 공격 자원들 부재가 좀 심각해요. 공격 라인들에서 뭐 젤라를 빠졌죠. 덴벨레 빠졌죠. 스미스에다 안데르센까지 뭐 주전 라인들 다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양미혁 선수까지 이제 좀 급하게 데리고 온 건 솔직히 양미혁 선수가 뭐 잉글랜드에서 뛴
그 경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 보고 데려왔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이제 공격 라인이 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PR도 뭔가 다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는, 그야말로 이 경기도 QPR이 질 것 같은 경기 절대 아닙니다. QPR이 이긴 이길 건데 이제 그게 한 골일지 두 골일지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싸움이다. 결국 QPR 승에다가 요거는 뭐 햄무 쪽이나 마헨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전 더비 카운티가 오늘도 뭐 무득점으로 경기 끝내지 않을까. 그래서 언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PR 승에다가 햄무 또는 마헨, 그리고 언더, 스코어는 1대0 또는 2대0 보겠습니다. 다음은 간바 오사카와 그리고 세레소 오사카, 오사카 더비이자 그리고 J리그 오늘 개막전입니다. 간바 오사카와 세레소 오사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바 오사카가 올 시즌에 새롭게 좀 팀을 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바 오사카는 원래도 어느 정도 수비에 대한 불안값을 갖고 있는 팀이긴 했지만 올 시즌에는 완벽하게 공격 형태 미들라인까지 싹 깔아가지고 완벽하게 공격 형태의 라인을 잡으면서도 역시나 최전방 우사미 위주의 어떤 전술들을 짜왔단 말이지. 라인업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은 역시나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나도 크게 갖고 있긴 합니다. 결국 오사카 더비는 형들아, 아마 J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오사카 더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QPR은 퀸즈파크 레인저스입니다, 형님. 그 이제 보시면은 그 프로토 거기 보시면은 퀸즈파크 레인저스라고 있을 겁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줄임말입니다. QPR. 계속 가자고 한다면 유이가 오노바 형님 아이디 새로 파셨습니까? 항상 이제 받아보시 형님이신데 팬클럽 가입이 뜨시는군요.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어요. 형님 또 이제 일요일까지 형님 200개 지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주말 받아보시려면 50개만 더 추가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150개 오늘 딱 끝입니다, 형님. 어쨌든 이 오사카 더비는 결국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더비예요. 그러다 보니 세레소 오사카가 결국에 직전 시즌은, 지난 시즌은 뭐 정말 뭐 어지러웠죠. 뭐 프론트 진들도 굉장히 막 복잡했고, 그리고 막 라인업도 계속해서 변경도 많이 됐었었고. 근데 어쨌든 세레소 오사카는 결국 이번 시즌 수비에 대한 조직력에 대한 안정감을 일단 갖고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공격 라인에 오늘 안드라데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솔직히 큰 뭔가 타격은 없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뭐 안드라데도 최근에 보면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빠지든 안 빠지든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막 이 선수 저 선수 다 갖다 넣어가지고 지금 공격 라인을 꾸려놓은 간바 오사카, 그리고 좀 더 공격 위주의 좀 닭공 위주의 팀을 꾸린 간바 오사카보다는 일본 축구의 특징이자 오사카 더비에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핵심이 돼야 될 부분인 조직력에 대한 강점을 살 수 있는 세레소 오사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수비적에 대한 그 이제 안정감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또 세레소 오사카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이 기본적으로 조직력도 좋고 수비력도 좋지만 템포가 빠른 팀들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간바 오사카가 우리가 아직까지 한 경기도 못 봤잖아요. 간바 오사카가 오늘 조금 더 공격적인 흐름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쯤 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득에다가 1대1 정도 가능해 보이고, 혹시나 간바 오사카가 뭔가 빠른 어떤 템포보다도 수비 조직력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건 세레소 오사카 역배까지, 그리고 오히려 역습 맞기 좋은, 그리고 오버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제 예상에 1대1 아니면 2대1로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 또는 무승부가 보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이제 프랜승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고, 언더보다는 우리가 오바 쪽으로 볼 수가 있는, 아무래도 오사카 더비고 간바 오사카가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만들어 왔으니까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소 오사카 역배 프랜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또 2.5기 때문에 오버로 접근하기도 괜찮죠. 기준점이. 아르바다님 보라색이 오늘 중강승부입니다, 형님. 보라색이 중강승부입니다. 자, 다음은 멜버른 빅토리와 그리고 웰링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두 팀은 여러분들 갈 거 진짜 하나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더지, 언더. 그냥. 그러니까 양팀 다 지금 혼자 페어 멜버른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기력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오늘 보스
그리고 이제 뭐 잭슨 두 이제 센터백, 주전 센터백들인데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오늘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잭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입을 잘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써먹지도 못하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뭐 멜버른 빅토리도 홈 경기에서 이제 공격력 자체는 괜찮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팀은 분명 맞다. 직전 경기도 보면은 뉴캐슬 제츠한테도 3대0으로 패배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립니다.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근데 이제 웰링턴 피닉스가 가장 큰 문제죠. 웰링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두 투톱 자원들이 모두 빠집니다. 로하스랑 이제 콜라코브스키가 모두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차포를 떼고 경기를 해야 되는 웰링턴 피닉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 경기도 이제 브리즈번 상대로 1대1로 비겼잖아요. 이때 보시면 진짜 빈공 난사가 너무나도 심했고, 특히나 결정력 부족도 너무나도 크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로하스도 오늘 절대 못 나옵니다.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못 나오고, 콜라코브스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즌 아웃으로 또 이탈하기도 했고,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 주장 자원이죠. 루퍼 오늘 경기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공격 자원이랑 이제 중앙 구간에서 볼을 만져줄 수 있는 자원이 모두 빠진다라고 놓고 봤을 때 웰링턴이 오늘 할 수 있는 구간은 사실상 뭐 외곽이란다. 뭐 측면 구간에서 롱볼 때려 넣는다라는 거거나 또는 뭐 템백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골키퍼도 최근에 또 보면 또 교체하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웰링턴도 이제 뭐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멜버른 빅토리 1대0 승리 봅니다. 스코어까지 좀 보이는 구간이겠고 또는 무승부 정도. 0대0 아니면 1대0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뭐다?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무승부나 멜버른 헨무 정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뭔가 난 좀 안정감 있는 주력 하나 끌고 가고 싶다. 언더 정도 보시면 될 만한 경기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국내 스포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이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물 한 잔만 마셔 가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주간 전체표라도 나는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은 추천 미리 하나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좀 미리 좀 채워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깐만. 됐다. 자, 현대건설이랑 페퍼저축은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위파이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위파이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수 밸런스가 어쨌든 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블로킹 라인도 너무나도 지금 낮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양윤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블로킹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큰 상황이다. 현대건설 형들 결국 조직력과 밸런스죠. 어떤 팀을 만나든 현대건설은 뭔가 막 예전에 왕조 시절 때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막 흥국생명처럼 공격력에 대한 임팩트로 게임을 끌고 오진 않아요. 어쨌든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어떤 그런 수비 밸런스와 그리고 공격 밸런스, 이제 외국인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의 조화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약간 대한항공 같은 느낌이잖아. 이제 천천히 이제 스탯 싸우면서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현대건설인 건데, 결국에 이제 모마가 결국 오늘 경기도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모마가 타점이 높진 않아요. 실바처럼 막 타점이 엄청 높은 자원 아니기 때문에, 실바는 타점도 좋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버리잖아. 후위 공격해도 그냥 혼자서 다 적점을 내버린 선수인데, 모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볼이 예쁘게 올라오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블로킹 라인에도 좀 걸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특히나 페퍼저축은행이 현대건설이 이제 정상적인 전력이었으면은 블로킹에서 밀리는 게 맞는데, 현대건설이 현재 전력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페퍼저축은행의 블로킹이 좀 더 우리가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높이에서의 강점을 어쨌든 갖고 있는 상황이고, 김다인 세터가 흔들리는 상황이 사실 얼마나 볼을 좀 예쁘게 올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마의 타점에 대한 한계는 저는 분명히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세터가 그렇게 안정감이 있는 그런 팀은 아니긴 합니다만, 테일러가 죽은 볼을 처리 못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죽은 볼이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외국인 자원들의 싸움들, 요거는 페퍼저축은이 좀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둘 다 세터 라인들이 그렇게 안정감이 있는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다득점 위주로 좀 갈 것 같기는 해요. 다만 현대건설의 최근 어쨌든 간에 경기력들을 보시면은 뭐 직전 경기도 제가 요거 현대건설 경기 잘 피해드렸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고, 도로공사 그때 이때 역배 터졌을 우리 그때 프랜승으로 가가지고 형들 여기 보면 있을 거야, 적중 내역에.
여기 있죠. 도로공사 프랜스 요때 가져갔었잖아요. 이때도 보시면은 현대건설이 진짜 그 한 세트 무너질 때 한꺼번에 너무 와르르 무너지고 경기 운영도 안 되고 결국에는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시즌 그렇게 막 정말 족밥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페퍼저축은행의 프랜승을 앞세워서 역배까지도 좀 봐도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 페퍼저축은행 역배에다가 프랜승에다가 오버를 볼게요. 자, 다만 형들 배당이 제가 원래 배당 분석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이 배당이 지금 현대건설이 홈 경기에서 1.4를 받았는데요. 이게 홈 경기에서 은근 현건이 잘 먹는 배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5마인승 이제 바로 배당 변경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상승폭으로. 네, 이제 1.8배당에서 1.9배당까지 올라갔는데 뭔가 모르게 좀 낚시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제 배당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뭐 배당 보면서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서 페퍼저축은행이 역배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낮고 공통적으로는 뭐 풀세트 프랜까지 볼만하고 그리고 이제 오바까지도 볼만하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대한항공이랑 KB 손해보험 경기 보겠습니다. 우리 듀얼리스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듀얼리스터님 제가 형님 그 주말까지 200개 진행 중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 이제 이틀 동안 받아보시려면은 50개만 더 추가 후원해 주시면 또 이틀 동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자, 다음. 자, 대한항공이랑 KB 손해보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어쨌든 오늘 홈경기잖아요. 대한항공의 홈경기에서는 사실 조직력과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처럼 조직력에 대한 어떤 부분과 안정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팀이잖아요. 팀 자체가. 그리고 뭐 외국인이 없어도 국내 선수가 해줄 수 있고 밸런스 좋고 뭐 어쨌든 조직력 좋고 요런 느낌인데 지금 보시면은 대한항공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잡아들 수가 있는 게 범실이거든요. 범실인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대한항공이 서브에 대한 문제점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블로킹 라인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지금 KB손해보험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나경복 씨. 이 나경복 씨가 지금 나경복과 비에나가 쌍포로서 어쨌든 힘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비에나는 볼이 예쁘게 올라와야지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인데 나경복 씨는 좀 볼이 지저분해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에나가 결국에 타점도 훌륭하고 선수가 갖고 있는 사이즈도 훌륭했지만 계속해서 부진할 때랑 잘할 때의 어떤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나 리시브가 안정감 있게 되느냐 요 부분에 따라서 비에나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죽은 볼 처리를 워낙 못하는 외국인이다 보니까요 이거를 처리해줄 수 있는 자원 나경복이 어쨌든 최근에 힘이 좋다라는 것과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KB손해보험 보시면은 또 5연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쌍포가 건재하다라는 얘기겠고요. 뭐 블로킹도 그렇게 강점이 뚜렷한 팀은 아니지만 현재 최근에 대한항공의 또 블로킹 라인들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 중앙공격 워낙 못 써먹고 있고 결국 그런 부분에서 KB손해보험이 일단 손해볼 만한 구간은 아니고 앞선다는 아닙니다. 손해볼 만한 부분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볼이 좀 지저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범실이 많은 경기를 이게 한두 경기면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는데 꾸준하게 지금 범실 경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직전 경기 삼성화재전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범실이 나와주다 보니 결국에는 요스바니도 뭐 정말 탑급 탑티어 외국인이기도 하고 정지석 같은 경우에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범실이 많으면 팀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KB손해보험 쪽에 우리가 여러분들 역배까지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배구는 뭐 세터 노름이다 그리고 범실 노름이다 말들이 많지만 KB손해보험의 최근 어떤 그런 상승세 그리고 오늘 가장 더 중요한 경기죠. 2위와 3위 어떤 클러치 매치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그래도 프랜승 못 먹어도 프랜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손해보험 프랜승 쪽으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혹시나 뭐 프랜승 불안하신 분들은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만한 경기입니다. 셧아웃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세트 톰보가 2세트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또는 뭐 4세트 뭐 풀세트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로 가면 됩니다. 4로 형님. 비율은 4로 갈게요. 4로. 자, 다음 경기는
BNK 썸과 삼성생명 오늘 마지막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농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가 굉장히 조금 이제 번잡했던 경기였어요. 여러모로 농구는 결국 전술 싸움인데 전술 대 전술로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 팀이 좀 더 좋다라는 건 사실 아무 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 라인을 BNK 승에다가 삼성생명 프랜승을 같이 잡아놨어요. 어차피 4.5점 라인대이기 때문에 같이 잡아놨고 결국에는 BNK의 템포가 얼마나 빠르냐, 외곽에서 김소니아랑 그리고 직전 심수현 너무 잘했죠. 심수현 선수의 그 가드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임팩트가 얼마나 다시 한번 또 나와줄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고 포스트 라인을 수성을 잘해줄 수 있냐, 그리고 또 하나 리바운드 관리를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농구란 형들 그 스포츠의 특성상 3점 성공률이 막 40%가 넘어갈 수는 없어요. 보통 한 30%대 아니면 이제 세컨 리바운드 찬스 잡아가지고 다시 또 세컨볼 던져내는 그런 형태로 아마 경기가 이어질 건데, 그러려면은 결국 리바운드 단속이 필수입니다. 최근에 BNK가 보시면은 뭐 김소니아와 사키 이 두 라인에서 웬만한 득점들 다 나와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 박혜진 선수도 9득점에다가 10리바운드, 역시나 리바운드 또 포함해준 더블급의 기록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BNK의 가장 큰 전술 중에 하나는 일단 얼리 오펜스긴 합니다. 본인들이 먼저 빠르게 점수를 올려놓고 수비 최대한 상대가 시간 다 쓰게 하는 타이트한 빡빡한 그런 형태로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갖고 오는데, 이게 결국에 초반에 던졌던 이 퍼스트 볼이 일단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세컨 찬스가 다소 조금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리바운드 단속을 꽤나 잘해주고 있고, 직전 경기 우리은행한테 지긴 했지만 또 리바운드는 또 우위에 또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삼성생명이 생각보다 득점 분포가 좀 골고루 이어지고 있어요. 이해란이나 아니면 뭐 미츠키, 그리고 이 배혜훈 선수 전반적인 이제 포스트 라인의 안정감이 분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BNK 입장에서는 사실 김소니아를 앞세운 어느 정도 하드 스코어링 라인들, 그러니까 다득점 라인들로 오늘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나 BNK의 포스트 라인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또 높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3점 농구와 2점 농구가 맞붙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3점 농구라는 팀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생명이 이제 그 키아나 스미스가 빠졌는데, 직전 이제 맞대결,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총 5번 맞붙었는데 키아나 스미스가 매번 BNK의 수비를 좀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BNK 수비가 생각보다 키아나 스미스 같은 자원들 수비를 굉장히 까다로워하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 키아나 스미스가 빠진다라는 것은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 맞다. 그리고 BNK가 홈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BNK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다라는 점에서 요 경기는 BNK 일반승이랑 오바를 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라인들이 이어질 것 같아. 삼성생명 프랜승이라는 거는 다소 삼성생명의 포스트 디펜스가 통한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언더가 낫다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BNK 승과 오바를 모두 보되, 문제는 4.5점이라는 겁니다. 알고리즘 확인하셨으면 우리 쪼아청님 4.5점대 핸디캡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이 경기는 타이트한 매치업이라고 봐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5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 프랜싱이 나올 수도 있어요. 4점 차로 끝날 수도 있는 경기라서 차라리 요거는 승 5햄무 정도 요렇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요까지 총 7경기 간단하게 프리뷰는 끝 마쳐드렸고요.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바로 전체표 띄워드리고 형들이랑 가볍게 또 라인들 좀 정리 좀 해가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요, 아마 이제 이게 영상이 좀 오늘 일찍 올라가고 야간 경기들도 이제 모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혹시나 뭐 이렇게 승부 데이터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아르마다 77777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그 숲TV 형님들도 따봉 미리 눌러주시면 전체표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요, 여러분들 그 NBA 1순위도 좀 잘 갖고 왔죠. 제가 유타오바 1순위 드렸는데 또 축하드립니다.